자, 하겠습니다. 개방형 반대말은 이제 폐쇄형이겠지. 자, 개방형 나왔을 때는 두 개 떠올려야 돼요. 누구다? 첫 번째가 직위분류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엽관주의가 개방형이에요. 반대말 폐쇄형인데 폐쇄형은 누가 떠올라야 돼? 계급제라든지 직업공무원제가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뭐 쉽습니다. 개방형. 자, 언제 들어왔죠? 우리는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와요.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고요. 자, 가겠습니다. 일단 맞죠? 얘가 나왔을 때 반대말이 일명 직업공무원제니까 이 친구와 얘 개혁이야 지금. 그러니까 행정조직의 관료화 방지되었다. 폐쇄형 올라왔을 때는 서열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1번 맞았고요. 2번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민주통제는 누가 들어와요? 엽관주 때문에 그래요. 개방형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때요? 자, 조심할 게 있다. 리더십인데 이 사람이 개방형이야. 정치 지도자가 임명을 해요. 그럼 내 말 잘 들을까 안 들을까? 다시 내가 정치 지도자인데 내가 이 사람을 개방형 데리고 들어왔어. 그럼 이 사람한테 내 리더십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요 밑에 있는 부하들 통제하기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져요. 이 사람은 갑자기 떨어진 사람이에요 지금. 이러니까 평생 근무했던 애를 통제하기 어려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조심할 게 있다. 정치 지도자 리더십인지 아니면은 요 개방형 들어 이분의 리더십인지. 이분 리더십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했고, 그 다음에 적극적 맞습니다. 부적격자 배제가 아니라 시험 거치지 않고 유능한 사람 데리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적극적인 인사행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적극 반대말이 소극이잖아요. 소극은 뭐냐면 시험 봐가지고 무능한 사람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밖에서 유능한 사람 데리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맞는 말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62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야. 틀렸죠. 개방형 나왔을 땐 직위분류제야. 그래서 폭넓은 일반 행정가라면 밑에 들어와서 이거 다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틀렸고. 그다음에 개방형 들어왔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은 자리가 없어지는 거지 지금. 승진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사기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집니다. 자, 개방형 엽관주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 장관이 뽑았단 말이에요 지금. 정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정실주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여러분도 개방형 들어와 버리면 승진하기 어려워질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문성을 높이는 자격제 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3번입니다. 옳은 거야. 개방형이 뭐가 재직자 승진이 많아? 틀렸죠. 폐쇄형일 때가 뭐가 많아? 기존 재직자 승진이 많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경력 발전 기회도 역시 폐쇄형이 돼야 돼요. 개방형은 데리고 들어와 경력 발전이 아니라 이미 능력자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거야 지금. 두 번째, 소속감은 계급 폐쇄형이 좋습니다. 소속감과 공무원 사기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신분 보장은 폐쇄형이 낫습니다. 개방형은 임기제예요. 답은 3번 틀렸고요. 안정성도 폐쇄형입니다. 그다음에 4번, 국민 요구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통제 잘 안 됩니다. 민감하고 통제 잘 되는 건 누구다? 개방형입니다. 옳은 거니까 2번이겠네 그러면. 자, 고위공무원도 아니다. 이거 어느 나라 개혁이다? 미국 개혁이에요. 언제 들어온다? 노무현 정부 때 들어와요. 원래 미국은 뭐야? 직위분류제야. 근데 직위분류제 문제가 뭐라고? 신분 보장이 약하고요. 그 다음에 상위직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거에다가 누굴 가미한다? 계급제 요소가 가미돼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온다? 엽관 요소가 가미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성과주 요소가 가미되는 게 뭐다? 이게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몇 년도? 1978년도에 들어오고요. 이게 우리의 노무현 때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 원래 무슨 나라? 계급제잖아. 이게 미국식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묶인 게 뭐가 돼? 우리나라식이에요. 그래서 영국식은 우리가 영국식이란 말이야. 원래 계급제 국가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 직위분류제, 엽관주의와 성과주의가 우리나라식. 반면 미국은 얘가 좀 약화되고 계급제 요소가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나라식으로 많이 봐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여태까지 뭐였다? 연공, 서열 중심의 조직이었는데 얘가 들어오다 보니까 직무였죠. 얘가 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성과 중심 조직으로 바뀌어요. 됐지? 그리고 노무현 때 몇 단계였어?
5단계였어요. 근데 이게 뭐로 바뀐다? 지금 나가란 2단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단계가 많은 게 직위분류제야? 단계 작은 게 직위분류제야? 단계가 많은 게 직위분류제예요. 근데 두 개 바로 줄었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직위분류제 다시 뭐로 바뀌었다? 계급제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기출문제에서. 원래는 5단계였는데 가나다라 마단계였거든요. 근데 누구더라? 명박영 들어오시면서 가나다를 없애 그 5단계를 몇 단계? 2단계로 줄여버려. 2단계로. 그다음 몇 급 이상 공무원들이야? 3급 이상 공무원들이에요.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야. 그다음에 온리 어디만 있다? 국가직만 있어요. 지방직은 없어요. 근데 국가 공무원이 지방에 근무할 수는 있어 없어? 이분들은 고위공무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방에도 국가직이 존재해요. 지방에 국가직이 존재하는데 이 지방에 존재하는 국가직 공무원 중에 3급 이상이란 뭐가 될 수 있다?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치? 이것도 사례가 많으니까 인사행정이 어려운 게 실무가 되게 많아요. 실무가 다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요번에 그 어떡하냐 그거 5만 원 올랐더라고. 좋겠다. 이제 밥값 5만 원씩 먹어도 되던데. 선물은 이제 15만 원, 30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렇지? 빨리 결혼해라. 그래야 마누라한테 받게 해야지. 마누라는 이제 100만 원 넘게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 이제. 안 봤어? 대통령 부인 받았는데 300만 원 괜찮다잖아 마누라는.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딨어 있지. 그래서 요래 인사혁신처에서 그 들어가 봐 이제. 누가 그 패러디 해놨더라고요. 부인들에서 100만 원 받아도 되니까 충분히 받으라고 패러디 해놨더라고. 난 그거는 그렇게 해석 안 했는데 부인도 적용되는데 왜 거기 적용이 안 되나 모르겠어요 지금. 할게요. 자, 우리는 뭐라고? 직무야 성과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역량의 반대말이 뭘까? 과거 성적인 근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4급이야. 4급에 일을 잘하니까 뭐를 시켰던 거야? 3급 시켰던 거예요. 근데 3급 되니까 일을 못해요.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야? 여러분 아시는 피터 법칙이에요. 과거 성적을 올렸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새로 일을 담당하는데 요 일을 못해요. 이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올리기 전에 일단 이 사람한테 먼저 요 일을 시켜봐요. 이걸 관찰하는 거야. 관찰하고 요 일을 잘하는 걸 보이면 그때에서 올려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역량평가 나왔을 때 어떤 의미다? 과거 성적이 아니라 뭐다? 미래 능력이에요. 미래 능력을 먼저 보겠다는 거. 그럼 어떻게 볼 건데? 이건 뭐냐면 이 사람 4급이야. 고위공무원단이 할 게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 일을 몇 개 시켜봐요. 시켜본 다음에 지금 고위공무원단 중에 일 잘한 공무원들 있어 없어? 이분들이 고위공무원인데 이 일 잘한 분들이야. 이 일 잘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들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행동들을 이분이 얼마나 보이는가를 미리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올려주겠다는 게 뭐다? 역량이에요. 그래서 과거 성적이 아니라 뭐다? 미래 잠재 능력이다. 미래 능력 가지고 먼저 검증하고 올려주겠다는 거 이렇게. 됐지?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틀렸죠? 우리나라잖아. 반면 미국이란 오히려 뭐가 강화돼? 계급제가 강화돼요. 오히려 미국은 신분보장도 강화돼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계급제 약화되고 누가 들어온다? 직위분류 들어왔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성과와 결과 책임 맞고요. 맨 마지막 개방 경쟁 맞습니다. 외부에 20, 그다음에 공모직위로 30이에요.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자, 옳지 않은 거네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부처 장벽이 있어 없어? 행안부 외교부 막 장이 있잖아. 내가 외교부 장관이라면은 또 행안부 장관이라면 행안부 내에서만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가 하나 풀이에요. 어디서든지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위공무원단이라면 요 부처 장벽 없이 전체가 하나 풀이야. 이러니까 내가 산자부 장관이어도 저 행안부 애를 데리고 와서 앉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얘기가 1번입니다. 전 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었다. 맞죠? 이러니까 문제가 이거다. 자, 여러분. 이 고위공무원단은 분리야 통합이야? 뭐는 분리됐어? 4급과 3급은 분리되다 보니 아래 위는 분리예요. 근데 뭐가 없어졌다? 옆에 장벽은 사라져요. 또 아래 위에 여기 내에서도 장벽도 사라지다 보니까 통합 관리도 맞고 분리 관리도 맞아. 분리 관리는 뭐가 분리되었다? 3급 이상과 4급 이하를 분리했다. 됐지? 그다음에 뭐가 통합되었다? 요 내에서는 계급이 사라지고 나등급,
가등급 직무 등급으로 통합되었고요. 그다음에 부처 장벽이 사라져요. 전체로 관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장관들은 우리 부처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임명 제청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지? 1번 맞습니다. 그다음에 봐. 얘는 어떤 의미다? 봐. 미국은 계급제가 강화되고 우리는 얘가 강화돼요. 그러니까 얘가 맞다가 아니라 둘이 섞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2번 그 얘기야 지금. 계급제나 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완화되었다. 섞이고 있다 보니까 융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공무원 되시면 5급 이상은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해요. 5급 이상은. 6급 이하 누가 임명한다? 장관이 임명합니다. 그럼 이분 몇 급 이상이에요 지금? 3급 이상이니까 임명은 누가 하는 거야? 대통령이에요. 다만 이 사람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누구다? 장관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다시 고위공무원 신규 임명, 그다음에 퇴직 전부 다 왔다 들어갔다 하는 건 전부 다 뭐다?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면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요 내에서 내가 어디 쓸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대신 이 사람을 진입한다, 그만두게 한다, 징계한다, 다 대통령이 해야 돼요. 다만 요 내에서 이 사람을 뭐로 쓸 것인가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틀렸다? 3번 틀렸습니다. 모든 일반직의 신규 채용의 임용권이야. 임용권은 누구다? 대통령. 임용 제청권이 누구다? 장관들이야. 임용권과 임용 제청권 달라요. 임용권 이 사람을 임명한다는 거고 임용 제청권 이 사람 임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지금. 요구는 장관이 할 수 있어도 임용은 누가 한다? 대통령이 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금평할 때 기억납니까? 4급 이상이 뭐다? 성과 계약 등 평가. 5급 이하가 근무 성적 평가예요. 몇 급 이상이라고? 3급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다? 성과 계약 평가입니다. 밑에 4번에 성과 계약 평가가 들어갑니다. 4급 이상이 성과 계약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당연히 성과 계약으로 들어가요.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 번 합니다. 장관하고. 하향식이라는 거. 이 성과 계약은 MBO와도 많이 비교돼. 상향이 아니라 하향식 내려가 이렇게. 자, 옳은 겁니다. 고위공무원단은 중앙도 있고 지방에 근무한 국가공무원도 있어요. 소속기관도 있습니다. 일반직도 있고 별정도 있고 특정도 있어요. 외무공무원들. 그러다 보니 틀렸죠 1번. 중앙에 근무한 일반직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중앙기관, 지방기관, 소속기관 다 됩니다. 그다음 일반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 있다? 별정직. 그 다음에 일부 특정직. 특정직이 누가 외교공무원들 들어가요. 이건 틀렸고요. 개방형이 몇 퍼센트? 20. 전체 고위공무원단의 개방형 20. 경력주로 보호하는 공모직이 30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자율직이에요. 됐지? 그래서 개방형으로 20. 그다음에 전체 고위공무원단. 경력직 고위공무원단의 30이 공모직이. 나머지는 자율직이에요. 맞는 말이고 답은 2번이겠네요. 자, 모두 임기제 아니야. 개방형은 임기제가 원칙이겠지만 나머지는 경력직이야 그냥. 그렇지? 틀렸고요. 직무 등급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뭐였지? 3급, 2급, 1급이라면 계급이었다면 이거 없어지고 그냥 어떻게 했다? 가등급, 나등급이에요. 그렇지? 가등급, 나등급으로. 직무 등급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은 원칙적으로 직업공무원들이에요. 다만 그게 약화된 거야 지금. 그래서 직업공무원제가 원칙이고 이게 좀 약화된 것밖에 없어요. 답은 그래서 옳은 거니까 몇 번이에요 지금? 2번이 맞습니다. 1번 뭐가 틀렸다고? 중앙도 있지만은 지방에도 있고요. 소속기관도 있습니다. 일반만 들어게 하는 게 아니라 별정과 일부 특정직이 들어와요. 그래 틀린 거고 2번 맞고 모두 임기제가 아니에요. 개방형은 임기제가 원칙이지만 나머지는 경력직이에요. 맨 마지막에 지역 공무원들이야. 여기다 다른 요소가 들어온 것뿐이지 얘가 없어진 건 아니야 지금. 7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야. 3급 이상이죠. 국장 실장들 맞는 말이고 자 업관주에서 들어왔어. 이러다 보니까 정치 능력을 높인다. 그 다음에 연공 서열이 아니라 직무 성과다 보니까 업무 성취 동기 맞죠. 이걸 가지고 연봉제로 줍니다. 돈을. 직무 성과 연봉제로. 그 다음 봐. 옛날에는요. 내가 올라온 무조건 뭐야? 3급에 맞는 일을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안 그래. 내가 신규 진입했지. 능력이 있다면 너한테 1급 일을 맡길 수 있어요. 네가 능력이 없다?
들어온 지 10년 되더라도 나등급 맡길 수 있어요. 이러니까 연차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능력이나 이게 더 중요해요. 네가 능력만 있다면은 훨씬 더 높은 가등급 일도 맡길 수 있으니까. 됐지? 군대로 하면 좀 나도 막 들어왔어. 별 달았는데 별 달면 제일 뭐 해야 돼? 여단장 해야 돼. 근데 이제 막 별 달았는데 군단장 맡기는 거야. 근데 별 달은 지 10년 넘었는데 지금 다시 연단 밑에 내려가 이렇게. 능력제니까 이거는. 이러다 보니 맨 마지막 가봐. 1번. 이게 엽관주다 보니까 정치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신분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능력에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성취 동기라든지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직위분류제라고 그랬어. 직무성과 연봉제, 직무성과라고 그랬잖아 지금. 이러니까 직무를 먼저 분석하는 것도 고위공무원에 도입될 수 있어 없어? 다시 할게. 우리는 뭐가 들어왔다? 계급제가 약화되고 직위분류제가 들어와요. 그다음에 엽관 요소가 들어오고 성과 요소 들어온다니까. 그럼 네가 성과 나왔나를 하기 위해 이거 직무를 먼저 분석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요 직무 분석이 이 제도에 도움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번이에요. 직무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가 우리는 직위분류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이 사람은 여태까지는 이 사람도 직업공무원이니까 징계라든지 직권 면직이라든지 다 적용돼요. 직위에 적용돼. 이게 다 적용돼. 이건 공통이야. 이게 플러스 뭐가 들어왔다? 적격 심사 제도가 들어와요. 네가 고위공무원단인데 2년 동안 근평이 꼴등이야 지금. 또 1년간 무보직이야. 그럼 적격 심사 들어가요. 이 심사 결과 부적격이다. 뭐가 돼? 직권 면직이 돼버려요. 그러면 기존의 요소 그대로 있고 더 강화된 요소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지. 이게 신문보제 약화된 강화된 거야? 약화된 거면 이걸로 자를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가 바로 3번입니다. 완화될 수 있습니다. 됐지? 여태까지는 기존 징계라든지 이거밖에 없었는데 새로 뭐가 들어왔다? 적격 심사가 들어와요. 그 결과 여러분이 근평이 하위 총 2년 꼴등이라든지 1년간 무보직이라든지 이러게 되면 적격 심사 들어가요. 그 결과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신문보장은 약화된 겁니다. 다음에 4번 틀렸죠? 계급제가 사라졌어 지금. 계급이 사라지고 가등급, 나등급이란 직무등급이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는 계급제 요소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얘가 약화되고 직위분류 요소가 들어왔어요. 됐지? 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에서 우리나라 물어봐. 주로 미국 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물어봤을 때는 직위분류제, 엽관주의, 성과주의 이렇게 좀 봐봐. 인사행정이 가시면은 여러분한테 그 실무적으로 도움은 안 될 건데 그래도 여러분 제일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승진, 승급, 다들 일로 나오니까 실무적으로는 그 재무가 제일 중요해요. 가시면 전부 재무행정 처리할 거니까 돈 처리할 거야 지금. 요번에 그 체육회가 사고 쳐가지고 이제는 그 지방 체육 단체들 있잖아. 그 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부산시 공무원 되시면 이제는 갑자기 부산시에 있는 체육협회들이 있어 없어. 거기에 네가 예산을 집행하게 될 거야. 그 예산이 아마 몇백억 될 거야 그냥. 그렇지? 중간에 빼먹지 말고 잘해라 하면서. 어때? 그게 맞나? 모르겠어 이제. 그러면 우리 부산시장님께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선거 자금 뭐 활용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 이제. 너 말달대로 막 대주고 막 이럴 수 있잖아 또. 항상 우리는 좋은 건데 들어오면 또 악용되니까 또 그런 건 있습니다. 자, 오르는 거예요. 자, 고위공무원은 몇 급 이상이 된다고? 3급 이상이에요. 그럼 네가 4급일 때 이제 후보자가 될까 안 될까? 이게 되려면 첫째 뭐가 있어요? 후보자 교육이 먼저예요. 교육이 1번이 그다음 뭐가 된다? 반드시 역량 평가를 해야 돼요. 순서가 외워놔야 돼. 교육이 먼저야. 기억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응이야. 그래서 교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역량 평가 통과돼야지만 뭐가 돼? 후보자가 되는 거야. 아직 된 거 아니에요. 이 후보자 중 일부가 임명 제청 받아가지고 대통령 임명해줘야지 뭐가 돼? 고위공무원단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3급 이상이야. 그럼 모든 3급이 고위공무원단일까? 그건 아니에요. 3급임에도 불구하고
다 받았어. 아직 임명제청 되지 못했다. 그럼 아직 3급일 뿐이지 못 났냐? 고위공무원은 아니에요. 이 중에 일부가 임명제청 받아야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시면 3급인데 아직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치? 3급 맞는데 그 중에 일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우리나라 고위공무원에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후보자 교육이 1번이에요. 교육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역량평가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됩니다. 그치? 맞는 말이고. 자, 미국은 몇 년도라고? 78년도예요. 우리는 은재라고? 노무현 때입니다. 답이 3번 틀렸죠. 미안해 명박이 형 방송통신위원밖에 없다니까 하면서 그냥. 예? 명박이 형 2개만 외우면 방통이 만들어졌다는 거고 민영화 얘기 이 2가지만 좀 외워두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노무현 때 들어와요. 2번 맞았죠? 카터 때 들어옵니다. 78 카터 대통령이거든. 그때 들어오고 미군 고위공무원이 여기 한 6천 명 되나 봐요. 6천 명 중에 그 10% 정도를 누가 임명해? 대통령이 임명해 버려요. 그치? 이것 때문에 아니 여러분 시험 봐 들어온 공무원 실적주잖아. 이분의 요 윗분들을 거의 10% 이상을 대통령이 임명해 버려 잘려버려 이렇게. 여권이 들어온 거야 지금. 여기에 반발이 뭐였던 거야? 우리 애웠지? 블랙스버그 선언이 여기에 반발이었어요. 이게 들어와 버리면 누가 약화되니까 지구공무원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 반발로 블랙스버그 선언 했던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자, 내려가니까 미국은 78년도 카터 때 들어옵니다. 78년도가 되게 중요한 연도예요. 미국은. 이때 뭐가 또 들어와요? 중앙인사위원회 갈라져요. 원래 중앙인사위원회 독립합의제였는데 비독립 단독제인 인사관리처하고 실적제도 보호위원회 갈라지는 게 이때야 연도가.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69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야. 자, 부처 장비 사라졌다고 그랬지? 이러다 보니까 범부처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범부처 맞고. 2번입니다. 개방형으로 20, 공모직으로 경력직에 30, 그다음에 자율공모 맞서. 그다음에 조심할 게 있다. 부산시 가시면요. 부산시장은 지방정무직이야. 뽑았으니까. 근데 부산에 뭐 있다? 부시장이 2분 계세요. 한 명은 행정부시장, 또 다른 한 분은 정무부시장. 이분은 지방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1급 국가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부산시에 있는 뭐다? 행정부시장, 그다음 부산시 부교육감 이런 분들은 부산시 근무하더라도 국가직이에요. 됐지? 다시 할게. 부산시장은 지방정무직이야. 정무부시장은 부산시장 임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임명한 이 정무부시장은 지방정무직이에요. 아, 지방별정제 미안해. 아, 별정이 하나 더 해보자. 근데 별정이 누구 있다고 그랬어? 첫 번째가 수석전문위원. 지방의회 전문위원 있다고 그랬지. 그다음 하나 더. 여기 광역시의 정무부단체장이 별정직이에요. 됐지? 여기다가 비서관 비서들이야. 다시 할까? 국회 수석전문위원 별정직, 지방의회 전문위원 별정직, 그치?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서울시 빼고 광역자치단체 정무부단체장이 뭐다? 별정직이에요. 됐지? 다시 천천히. 국회 수석전문위원, 지방의회 전문위원, 광역자치단체 행정 말고 정무부단체장이 뭐다? 지방별정직이에요. 이건 내원 아이디에. 그래서 밑에 3번입니다. 자, 부시장 중에 누구만? 국가공무원이에요. 국가공무원 임명하는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라고 그래요. 경상남도에도 부단체장 2명이야. 한 분은 정무부단체장이고 한 분은 행정부단체장이야. 이 행정부단체장이 뭐다? 행안부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 1급 공무원이에요. 부교육감은 무조건 교육부 소속이고 1급이고요. 그래서 다시 부시장 중에 지방은 아니에요. 국가공무원 보안은 광역의 부시장들, 광역의 부단체장들, 그다음에 부교육감은 교육부 소속이야, 국가직이야. 이분들은 지방에 근무해도 뭐다? 고위공무원도 아니에요. 국가직이다. 틀렸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게 해당됩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고위공무원의 원칙은 뭐 직무 성과 연봉제가 3가지가 있어. 고정 연봉제, 직무 성과 연봉제. 성과 연봉제가 있는데 고정 연봉제는 누구다? 정무직이야. 차관급 이상이 고정 연봉제예요.
이게 고위공무원단이야. 몇 급 이상 공무원들? 5급 이상 공무원과 임기제들은 성과급제 연봉제, 성과급 연봉제야. 다시 정무직은 고정연봉제,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 연봉제, 직위분류제와 성과유지 겹쳤다니까. 그다음에 성과연봉제가 4급, 5급 이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들이 성과연봉제야. 근데 그 원칙이잖아. 그럼 빠진 사람이 있어 없어?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빠져서 그래요. 그렇지? 이분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인데 고위공무원단이야. 근데 대통령 경호처를 성과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니까 성과 연봉제가 아니라 거기 성과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렇지? 그렇잖아. 성과 나오면 안 되는 조직이잖아. 거기서 성과 나왔다는 건 지금 문제 있는 거야 지금. 아무리 성렬형이 미워도 그러면 안 돼 그거. 그렇지? 성렬형 미워하기 전에 그럼 봐봐봐. 정의형하고 비교해보고 전두환하고 비교해보고 해봐. 그러면은 미움이 약간 사그러질 거야 그냥. 됐죠? 표정이 별로 안 좋네. 그때 더 살기 좋았다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뭘 그래. 그지? 갈게요. 말했잖아. 학교에 뭐 이상한 애들이 들어와서 뭐 감시하고 앉았고 그거보다 낫잖아. 지금이 뭘 그래. 자유롭고. 그 누구냐 정의형 그래도 찬반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아. 근데 두한이 형은 뭐 찬반 논쟁도 없을 것 같은데 뭘 그래 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잘 나는. 갈게요. 자 우리나라 그 뭐가 틀렸다 그래서 직무성과 연봉제 누가 빠진다? 다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대통령 경호처 별정직은 빠져요. 대통령 경호처 별정직은 고위공무원단이어도 호봉제입니다. 그분들은요. 예. 또 기출 문제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연봉 서열이 아니라 직무 성과예요. 특히 연봉제를 주다 보니까 성과에 따라서 차등 대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입니다. 계급이나 신분보다 업무 맞고 성과 중심으로. 업무와 직무야 지금. 2번 맞았고요. 사기 떨어집니다. 왜? 신분보장이 약화되었으니까. 물론 수직어 붙었을 때 성과에 따라 승진 같은 게 가능한 이러면 사기 좋아질 수 있어. 근데 그런 말이 없다. 기본적으로 사기는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수직어 붙었을 때 뭐 직무 동기 강조되고 성과에 따라 연봉 올라가고 그래 사기 좋아진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 없다. 신분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떨어져 이렇게. 답이 3번도 맞았고요. 4번 틀렸죠. 직업공무원제 약화됩니다. 신분이 약화돼 연공세 약화됐잖아요 지금. 71번입니다. 지금 시험이다 이제 봐. 시험 문제 물어봤을 때 시험 나왔을 때 따라붙는 게 뭐다? 실적주예요. 물론 얘가 기본이고 물론 얘가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타당성이야. 시험하고 다른 기준을 비교한 게 뭐다? 타당성이에요. 자, 그럼 시험 본 이유가 뭐죠? 능력자를 뽑으려고 시험 보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능력인지 없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근평과 비교하면 돼요. 근평은 또 다른 기준이거든. 이 기준하고 시험 성적을 비교해 보는 거야. 시험 성적 1등인데 근평도 1등이더라. 능력 잘한 거야 지금. 이게 무슨 타당성? 기준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가 나와야 돼? 능력자라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능력자인지 아닌지를 뽑기 위해서는 이 능력 관련된 걸 시험 쳐야 돼 안 쳐야 돼? 뭐야? 능력자가 아니라 뭐가 나와? 능력 요소가 나와야 돼요. 이 능력 요소는 되게 뭐다? 업무 직무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타당성? 내용 타당성이라고. 그래서 능력자 사람 나왔을 땐 기준 타당성,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업무 내용이나 능력 요소 나왔을 때가 내용 타당성이야. 이거 누구한테 물어본다? 관련 업무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대충 이런 요소가 있다고 말해 주는 거야. 이게 바로 좀 포괄적이에요. 이래 보니까 측정이 잘 안 돼요. 그럼 측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추상적 개념 측정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구성 타당성이에요. 얘는 전문가가 아니라 업무 전문가가 아니라 행태과학 전문 계량 기술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얘가 훨씬 더 뭐다? 구체적이에요. 됐지? 리더십이 필요하다. 근력이 필요하다. 내용 타당성일 뿐이야. 그럼 근력이 뭔데? 그러니까 오래 달리기 뭐 얼마나 했는가 이게 전부 하는 게 보다 구성 타당성이에요. 됐지? 얘가 좀 더 구체적이에요. 다시
결국 얘를 하기 위한 목적이야. 능력자 데리고 와야 되는 이걸 위해서는 일단 능력 요소가 시험 반영돼 있어야 되고 이걸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뽑아서 얘가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지금. 이게 이제 타당성입니다. 신뢰성은 이런 기준이 아니라 여기 내부 요소의 문제예요. 너네끼리 모순되지 않아야 돼요. 시험 그 자체 문제가 신뢰성이 되고 시험과 다른 기준의 문제가 타당성이 돼요. 됐지? 가겠습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성적이 우수했네. 근데 뭐가 좋아? 근무 성적이 나왔네. 이건 기준 타당성이야. 답은 1번이네요. 타당성은 목표 달성도고요. 신뢰성 일관성이야. 객관성이 뭘까 그러면? 누가 채점해도 똑같아야 돼. 채점의 공정성이야. 채점 공정성이 객관성. 난이도는 뭐죠? 변별력이에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 변별력이 뭐다? 난이도. 그렇지. 그래서 다시 여기 누가 빠지면 돼? 이제 신뢰성이 돼. 실용성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실용성까지. 그렇지. 그래서 타당성이 뭐다? 목표 달성도. 신뢰성은 일관성. 객관성은 채점의 공정성. 난이도는 뭐다? 변별력. 실용성이 빠졌어 지금 실용성이. 자, 인역처가 시험 쳤고 근평을 쳤구만. 그럼 이건 타당성이네 이거는. 답은 1번입니다. 자, 시험 성적과 근평 비교했으니까 타당성이고 어떤 타당성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준 타당성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누구한테 물어봤어? 관련 전문 행정학 교수한테 물어봤네. 내용 타당성이에요. 내용 타당성. 시험 과목 행정학 시험이다 보니까 교수들한테 물어봤구만. 그 다음 포괄적으로 전체 문항을 그냥 이런 내용 타당성. 자, 구성이 뭐라고? 이런 추상적 내용을 측정 가능하게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앞으로 행정학이 구성 나왔을 때 무조건 요소로 바꾼 다음에 수량화 시키겠다는 소리예요. 몇 번이면 그럼 1번이겠네요. 이론적으로 리더십이 있어요. 이 리더십을 측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바로 뭐다? 구성 타당성이야. 답은 1번이고 2번은 뭐죠? 능력 요소잖아 지금. 이건 내용 타당성이야. 능력이라면 기준 타당성이 돼야 돼. 능력 요소니까요. 그다음에 4번도 3번도 마찬가지겠네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니까. 그다음에 4번에 능력 차이 식표란 이거는 뭐야? 기준 타당성이 되겠지. 사람 나왔을 때가 기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요소가 필요하더라. 이게 바로 뭐다? 내용 타당성이 돼야 돼요. 이거는 기법이기 때문에 한번 외워두면 편해요. 다시. 사람이 나왔더라. 기준. 사람이 나오지 않고 일이 나오더라. 내용. 이런 일을 측정하는 요소를 바꿨더라가 구성. 일을 하지 않고 능력 요소라고 그래요. 능력 요소가 나왔을 때 내용. 능력자가 나왔을 때는 기준이 돼요. 능력자가 나왔을 때는. 네. 자, 옳은 거네요. 추상적 개념. 자, 리더십이야. 이 리더십을 측정 가능한 지표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구성 타당성이에요. 1번 맞았고요. 됐지? 이미 검증된 게 뭐다? 검증이에요. 근평이에요. 근평. 이미 검증된 다른 기준과 비교한다고 뭐라 그래? 기준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이번은 틀렸죠? 내용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모집단이 뭘까? 업무 내용이야. 이 업무 내용의 대표적인 요소를 시험에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바로 뭐다? 내용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다시 키워드가 뭐다? 측정 지표가 되는 모집단. 이 모집단이 업무 내용이에요. 업무 내용의 중요한 요소가 반영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바로 뭐다? 내용 타당성. 맨 마지막에 자, 이름. 자, 봐. 기준 타당성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 신규한테 시험 치고 나중에 근평 봤을 때가 예측 타당성. 재직자한테 시험 치고 바로 근평 보는 게 뭐가 돼? 동시 타당성이에요. 신규는 예측, 재직자는 동시예요. 자, 구성 타당성이야. 자, 봐. 어떠한 A라는 개념이 있어. 그지? 요 A 개념이 있잖아. 얘로 측정하든 얘로 하든 같은 개념이라면 같은 결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같은 개념이라면 어떻게 하든 간에 같게 나오는 게 바로 수렴이 되고 다른 개념이란 뭐로 하든 게 다르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이걸 판별이다, 차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요도 같은 개념은 같게 나온더라, 수렴, 집중. 다른 개념은 다르게 나오더라, 차별이나 판별이라고 그래요. 됐지? 자, 봐. 여기에 리더십이라는 측정 요소가 하나 있어요. 리더십이야. 근데 어떻게 했을 땐 좋게 나오고
어떻게 할 때 나쁘게 나와요. 이러면 안 됩니다. 같은 개념이라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같은 결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이게 수렴이 돼요. 다시 할게요. 이분이 있잖아. 신용도가 있나 내가 측정할 거야. 그럼 A 요소로 측정해 보니까 있다고 나와. B로 하니까 없다고 나와. 이건 일관성이 없어요.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이분의 신용도를 측정하려면 어떤 방식 측정하든 같은 결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래야 일관성이 있잖아 지금. 그래서 밑에 가봐. 같은 개념을 상이한 방법으로 하든 같은 방법으로 하든 같은 개념은 같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게 수렴이나 집중이라고 그래요. 차별이 아니고요. 그러면 차별은 뭐가 돼야 돼? 다른 개념은 다르게 나와야 돼요. 상이한 개념은. 됐지? 그래서 같은 건 같게 나오더라가 수렴, 집중. 다른 건 다르게 나오더라가 차별 또는 판별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뭐다? 구성타당성 요소예요. 다시 할게. 그래서 기준에 뭐가 있다? 예측과 동시. 구성에 뭐가 있다? 수렴과 그다음에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워두십시오. 이거 많이 어려워합니다. 다시 천천히 다시. 제일 먼저 타당성이 뭐라고? 시험과 다른 기준 비교하는 게 뭐다? 타당성이에요. 타당성. 가장 중요한 타당성은 뭐다? 결국 기준 타당성이야. 근데 이거 되려면 갖춰야 될 게 있어. 첫 번째, 업무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겠지. 이 업무 내용 담은 게 내용 타당성. 이걸 측정 가능하게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이걸 구성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이 기준 타당성이 나올 겁니다. 측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이고요. 그다음 능력 발전이야. 능력 발전에 제일 중요한 건 근평이에요. 근평 다음은 대개 교육훈련이 나옵니다. 교육훈련 나왔을 때는 뭘 물어보냐면 사례를 물어봐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가 뭐냐? 이걸 많이 물어보고 요새 강조되고 있는 게 주로 집단 내 교육이야. 집단 교육적 교육이 아니고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되시면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 없어? 이걸 직장 교육이라고 그러고 이거 말고 연수원 가가지고 교육장 가서 배우는 게 뭐다? 교육장 훈련이에요. 지금은 주로 어떤 방식이다? 직장 훈련 방식이에요. 또 옛날에는요. 교육훈련 점수가 있어야지 승진시켜줬어요. 이러니까 어때? 승진하려고 막 교육훈련 받을까 안 받을까? 지금 안 그래요. 승진한 다음에 그 다음 교육훈련 들어가요. 이러니까 경쟁은 약화되었는데 문제가 뭐다? 교육훈련 점수가 별 의미가 없지. 다시 옛날에 승진하려고 교육점수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안 그렇다니까. 승진한 다음에 교육훈련 받기 때문에 교육훈련 점수가 승진에 반영이 안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교육훈련 받으려고 할까 안 할까? 이렇게 모르시는 거야 이제. 이게 문제점입니다. 자 갈게요. 옛날 공무원 되면요 거의 뭐 6개월에 한 번씩 교육훈련 받으러 왔어요. 애들이 스스로 막 점수 따놔야 되니까. 그래야 승진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 놀러 가는 거고 막 그래. 그리고 교육훈련장이 이상한 데 만들어. 제주도에 만들고 막 그래요. 좋겠다 하면서 그냥. 부산은 어디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 부산도 분은 있을 겁니다. 여기에 훈련장이. 갈게요. 직장훈련이네요. 자 봐. 여러분 생각해봐. 일하면서 배우는 게 계획하기 쉬울까? 아니면 교육장이 계획하기 쉬울까? 교육장이 쉬워요. 일하면서 배우는 내가 뭐 할지 미리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 근데 교육장이라면 여기 커리어에 맞게 좀 준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사전에 계획된 대로 진행하기 쉬운 건 누구다? 교육장입니다. 됐지? 직장은 안 그래요. 이 사람의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미리 짜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이제 뭐가 좋을까? 직장은요. 이번처럼 상사한테 배우다 보니까 상사와 동료 간의 협동 관계가 강화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능력에 맞게 맞춤을 할 수 있어요. 교육장이 안 되면 획일적으로 할 거니까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봐, 직장에 일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내가 배운 걸 바로 써먹을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4번처럼 학습 기회와 기술 향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동기가 좋아진다는 거야. 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여러분으로 하면 이론하면서 문제 푸는 게 되게 뭐다? 직장이야. 이론만 따로 하고 나중에 문제 푸는 게 교육장이에요. 교육장 해버리면 이론 열심히 들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공부 방법은요 자주 보는 거밖에 없어요. 무슨 기법 찾고 막 그러던데 그런 거 좀 찾지 마. 그냥 자주 봐. 그냥 많이 틀려보고 뭐 잔머리 쓰려고 자꾸 별것도 아닌데. 운전 어떻게 잘해? 운전 잘하는 사람 많이 해봐. 그러죠. 똑같이 해 이거 봐. 하발르고 있잖아.
알고 있으면 왜 실천을 안 하는데 왜 많이 하면 이겨 걔가 그냥 이게 무슨 기법이지 이게 무슨 머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게 하다 보면 차이입니다 그냥. 그래서 아마 그 나이 먹으니까 다 알아요 다 어떻게 하면 맞는지. 창의성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자주 본 사람이 이겨 이거는. 그지? 짜증내지 말고 틀린 거 또 틀려보고 또 틀려보고 하면 돼요. 근데 그 재능이 필요한 건 있어. 그 비문학 같은 건 좀 재능이 필요해요. 빨리 읽어야 되고 좀 그래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필요 없어. 그냥 짧으니까. 이것도 문장이 뭐 엄청나게 길어지고 수식어부터 판단이 필요하면 그때는 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 지금은. 간단하잖아 지금. 자 갈게요. 이건 뭘 물어봤어? 문제가 있네. 배우면서 하면서 배운다는 게 액션 러닝입니다. 액션 러닝은 주로 고위 공무원들이에요. 고위 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이상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 강의식과 달라요. 강의식은 제가 하는 거야 지금. 강사가 내 지식을 전달하는 게 뭐다 이 방식이야. 이건 그게 아니고 내가 문제를 줘요. 네가 해결해봐. 그래서 키워드가 뭐다 소규모 집단이고요. 소규모. 그다음에 실제 뭘 준다? 문제를 줘요. 이걸 해결하면서 네가 배운다는 거야. 그래서 소규모 집단이다. 실제 문제를 준다. 그 다음에 네가 해결해가면서 배우겠다는 게 액션 러닝이에요. 주로 언제 들어왔다? 2005년도 들어왔고요. 2005년도에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 훈련 들어와요. 가겠습니다. 다음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올라가 볼게요. 77번에 뭐가 포인트다? 실제 현안을 준다. 체크. 성찰하면서 배운다. 학습. 그 다음에 얼로 들어와 있다? 관리자 훈련이. 관리자가 고위공무원단이에요. 과장급이 감독자가 돼요. 감독자가 4, 5급의 과장급. 관리자가 3급 이상의 그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에요. 그치?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그럼 멘토링은 뭐가 나와야 돼? 1대1이다. 1대1로 상사와 부하 1대1로 배우는 게 멘토링이고요. 워크아웃 프로그램 뭐다? 워크숍이야. 조직의 장벽 제거한 다음에 여기서 신속하게 뭘 만들어요. 이런 키워드가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첫 번째가 조직의 수평 수직 장벽이 제거된다. 장벽 제거, 신속한 의사결정이에요. 장벽 제거, 신속한 의사결정. 요게 워크숍이야. 됐지? 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강의가 저예요. 제가 다수의 단시간 전달하죠. 비용이 절감돼요. 근데 문제가 뭐다? 졸리고 재미없고 배고프고 막 개별 맞춤도 안 되고. 그지? 그리고 옛날 방식이 주로 강의식이었는데 지금 강의식이 아니라 어떻게 바뀐다? 참여식이나 체험식으로 바뀌어요. 강의식에서 참여 체험식으로 강의가 공급자 중심의 지식의 전달이야. 참여 체험식은 수요 중심의 문제 해결이에요. 강사가 알고 있는 직 전달하면 뭐 할 건데 실제 문제가 안 풀리는데 그렇지 않나? 그래서 실제 직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면 지금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뭐다? 수요자 중심이라고 그래요. 해결할 거니까. 답은 맞는 말이고 역할 연기 뭘까? 말 그대로 연기해보는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네가 과장해봐라. 내가 실무자 해볼게. 이러면서 연기하면서 타인을 이해하는 기법이 뭐다? 역할 연기야. 키워드가 얘는 연기를 할 건데 입장을 바꿔서 연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기법이 역할 연기야. 그래서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민원인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물어봤을 때 역할 연기예요. 이거 많이 하잖아. 엄마와 딸이 싸우다가 바꾸는 거. 네가 엄마 해봐. 내가 딸 해볼게. 그리고 막 연기하다 껴안고 울고 앉았고. 많이 하지. 이거 많이 봤지 이거? 안 봤어 이거? 나중에 한번 해봐봐. 여자분들 조심해라. 내가 많은데 우리 누나한테도 그랬는데 엄마하고 싸우지 마. 씨 너희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잖아. 엄마 제일 만만하니까 맨날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지. 제일 만만하니까. 물론 결혼한 남편한테 뭐라고 하겠지만은 만 엄마한테 하랍니다. 근데 그거 있잖아. 나중에 네 딸이 그대로 보고 해운다. 이제 나중에 봐라. 그렇지. 이렇게. 자, 키워드가 뭐다? 실제 직무 상황과 같은 상황이에요. 조심할 게 있어.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연기 대본은 없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자, 키워드 읽어보시고 뭐가 목적이다? 태도 변화가 목적이지
능력의 향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엄마 입장을 이해하는 거지 엄마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답은 2번도 맞았고요. 감소훈련이 뭐다? 얘는 조직발전론이에요. 소수가 낯선 사람들이야 인위적 실험실로 가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타인을 이해하는 기법. 얘도 타인 이해 기법이에요. 그래서 역할 연기도 타인 이해 기법이고 얘도 타인 이해 기법인데 얘는 그게 이런 실험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직장 현장에서 입장 바꾸는 거고요. 얘는 실험실로 가가지고 거기서 행동해 가면서 타인을 배우는 게 감소훈련이다. 틀렸죠? 이거는 사건 처리 연습이라고 그래요. 사건 처리 연습. 이건 모의 실험이에요. 모의 실험. 어떤 윤곽을 준 다음에 해결책을 찾게 만드는 거야. 모의 실험이 이거는. 모의 실험 중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건 처리 연습이에요. 강의할 때 했는데 여러분 이 사건 처리 연습 잘하는 사람 하나 있다고 그랬어 내가. 명탐정 코난이라고. 거기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잠깐 힌트가 보여 안 보여? 아니 명탐정 코난 봐봐봐. 가면 약간 힌트가 떨어져 있거든. 이걸 갖고 막 연결시킨 다음 지가 답을 찾아가요. 요만한 새끼 맨날 할 때마다 찡 째려보고 짠 째려보고 막 하면서 막 하잖아. 안 봤어 그거? 안 봤구나. 에이씨. 봐봐봐. 요새는 걔 밀렸어. 엉덩이 탐정한테 밀렸더라고 이제. 얘들 요새 명탐정을 안 봐요. 엉덩이 탐정 보지. 갈게요. 여러분 때 잘 봤던 것이 명탐정 코난이면 네. 거기 봐봐봐. 그리고 일본 애들은 좀 특이하더라고. 좀 약간 건들면 다 답을 말하더라고. 그 묵비권 해도 될 텐데 그래 내가 했다 새끼 어쩌려고 다 부르더라고 앉아가지고. 다혈질이야 애들이 그냥. 안 봤어 그거? 봤지. 얘가 약간 짤리 찌르면 얘가 다 불잖아. 알아서 불고 지가 다 맞춰주고 막. 이 명탐정이야. 그래도 걔보다 낫잖아. 그 김전일인가? 걔는 다 죽어 씨 하면 그냥. 걔만 살고 그냥. 안 봤어? 걔를 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났어. 걔는 그냥 다 죽으니까 그냥. 걔가 무섭습니다. 반면 엉덩이 탐정 아무도 안 죽어요. 그게 재밌어요 그냥. 갈게요. 답은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봐봐 어떻게 나온다고? 7급 문제인데 전부 이런 식이야. 이걸 준 다음에 얘가 뭐냐 제목 물어보는 거야 지금. 제목을 많이 외워놔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뭐라? 모의 실험이에요. 모의 실험이고 키워드가 가상 상황 만든 다음에 여러분 얘도 가상이고 2번도 4번도 가상이야. 그럼 뭐가 다를까? 2번은요. 타인을 이해하는 기법이야. 얘는 실제 능력을 키우는 기법이에요. 모의 실험이야.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야. 여러분 모의고사 보시면서 강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모의고사 쳐요? 아니 너의 실력 키우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 시뮬레이션이에요. 이 시뮬레이션의 일환에 뭐가 있다는 거야? 여기 사건 처리 연습이 있다는 겁니다. 관리 연습, 정보 정리 연습, 사건 처리 연습이 있는데 그 중에 요거야 이거. 자, 19번 금평입니다. 금평 나왔을 때 전 뭘 물어본다? 오류만 물어봐요. 그래, 금평의 오류. 그다음에 금평의 기법. 이 오류를 해결하는 기법이야. 그다음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 금평의 방법 물어봐요. 이상하게 우리는 전부 다 5급과 6급이 갈라져 있거든요. 금평만 뭐다? 4급과 5급이에요. 금평만 유일하게 그래요. 모든 게 4급, 5급이야. 5급, 6급이야. 연봉제, 호봉제 이런 전부 이런 식인데 여기만 달라요. 여기만 4급 이상이 뭐다? 성과 기약 평가. 그다음에 5급 이하가 근무 성적 평가라고 그래요. 요것만 조심해야 돼. 이거 우리나라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거 빼고 나머지는 주로 금평은 사람 평가하다 보니까 뭐가 나온다? 오류가 나오고 이 오류 때문에 뭐가 나오는지 이걸 해결하기 위한 기법이 나와요. 이걸 물어볼 겁니다. 얘가 제일 많아요. 요거 아니란 뭐다? 아까 봤던 교육훈련 같은 것들이야. 그치? 그리고 제가 그 지금 딴 걸 막 섞고 있는데 인사행위적인 문제가 뭐냐면 전부 제도예요. 제도다 보니까 뭘 물어본다? 연령을 많이 물어봐요. 언제 들어왔나? 그래 지금 뭐가 있나? 이런 걸 물어보니까 이런 게 좀 힘들어요. 인사행위적. 이론은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근평 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장돼 봐봐. 왜 부하들의 근평을 치죠? 월급 주려고 그래요. 이게 징벌 제도야.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려고. 이게 전통이야.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징벌도 있지만 뭐가 있다. 이걸 환류시켜줘요. 그럼 내가 뭘 못하는지 알아야지 고쳐 안 고쳐? 고치다 보니까 뭐다? 능력 발전 요소, 환류 요소가 들어와. 그래서 옛날 방식이 주로 뭐였다? 책임성이었다면 지금 책임성이 아니라 뭐다? 환류야. 그래서 전통적 방식은 주로 상벌 제도로, 현대 방식은 능력 향상이나 동기부여 제도로 들어와요. 두 가지 갈라봐야 됩니다. 갈게요.
네, 이런 금평은 사람이 사람 평가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 오류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맞춰봐요. 어떤 A란 요소가 좋은 점수 받았어. 그러니까 다 점수가 좋아 보이는 거야. 뭐야? 무슨 효과? 연쇄 효과라고 그래. 어떤 요소 때문에 다른 요소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런 요소가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배경이 있어. 이 배경 때문에 얘가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는 상동 효과가 돼요. 그렇지? 네가 50대래. 이 새끼 꼰대겠네. 끝나는 거야 이게. 이게 바로 뭐야? 상동 효과야. 왜? 50대는 요소는 없잖아 지금. 요소가 아니라 외적 상황에 따라서 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볼까? 연쇄 효과 방식이 뭔데? 강제 선택법이에요. 배분법 아니야. 배분법은 분포상 착오야. 학교 다닐 때 학점 잘 준 분 있어 없어? 후하게 준다 관대화, 가운데 준다 집중화, 박하게 준다 엄격화. 분포상 착오 나오니까 정규보 그리하고 강제 배분하는 게 강제 배분법이야. 그래서 분포상 착오가 강제 배분법, 헤일로 효과, 연쇄 효과 강제 선택법이에요. 그다음에 상동 효과 방식은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그 사람이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금평 뭘 물어본다? 오류 물어보고 그다음에 금평의 오류의 해결책을 물어봐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이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우리나라 현재 제도들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기법이기 때문에 한 번만 알아두면 고정돼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면 편하단 말이야. 변하는 건 우리가 금평 기법 바뀌는 거지. 조심할 게 바뀐 거 하나밖에. 다면평가 제도가 약간 바뀌었어요. 옛날에 다면평가는 참고 자료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다면평가는 승진, 승급 다 사용합니다. 대체 그게 계속 바뀌고 있어 지금. 그래서 다시 할게. 옛날 다면평가는 어디다? 교육훈련 이런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됐어요. 근데 지금 다면평가는 승진에 반영합니다. 승급에 반영하고 금평에도 반영돼요. 대체 다면평가만 최근에 바뀌었으니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 없습니다. 좀 쉬었다가 여기서 하겠습니다.